지금 무호일주의 운명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무호일주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싱글 남녀들, 애인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호일주는 어떤 운명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애정운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무호일주의 운명적 특성입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일주들을 분석해 보니까 무호일주더라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호일주 분들한테. 아무래도 무호일주에 관한 영상이 많아서 그런지 알고리즘으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로 보면은 사람들이 제 채널에 오게 되는 경로가 1위가 무호일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상담했던 다수의 분들이, 신청자분들이 무호일주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수가 여자분들이 많고, 거의 80%가 여자고, 한 20%가 남자인데, 일단은 무호일주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연애운에 관련해가지고 올려진 영상들이 되게 많고, 또 서적도 그렇고, 블로그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시간에 좀 제가 경험적으로 보고 듣고 좀 체득한 거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무홀주는 연애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공감을 하시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애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연애를 할 때도 다음날 뭐 일을 할 거, 공부할 거, 아니면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한 어떤 회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연애에만 집중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 내가 늘어놓은 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을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정편이 혼잡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많아서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어, 보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0대 때 아니면 뭐 30대 때 내가 클럽이나 이런 데 나이트에 갔는데 그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 순간만을 즐기는 게 아니라 다음날 도서관 가는 거 생각이 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울주가 그래요. 좀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끝마쳐야 될 일을 끊임없이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을 또 짜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 순간 균형 잡힌 환경을 선호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노는 순간만 아니면 연애하는 순간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 머리로는 지금 나는 이 공부도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도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조금 균형 잡힌 환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자랑 여자의 연애 운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운기의 양상이 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것 때문에 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양상이 띕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사주가 뭐 구조에 따른 거는 큰 상관은 없는데 내가 무울주 여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 남자가 좀 능력이 있고 전문직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부부로 사는 경우도 생기고요. 운기의 흐름이 그래요. 그 이제 양인 때문에 그런 것도 크고요. 그냥 어떤 타고난 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보다 힘이 약해요. 특히 궁합이랑 사주 이런 거 안 보고 결혼하신 분들 있죠. 그냥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은요,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팔팔한데 살면 살수록 남자가 뭔가 기운이 좀 쇠락하는 양상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결혼운에 관련해서 특히 무울주 여자분한테 외국인이랑 하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도 한 가지 그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랑 하면요. 조금 이런 핸디캡이 조금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끼리 하면은 이 에너지가 좀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고 내가 사주가 다를지언정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흐름이 조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서도 내가 조금 컨트롤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더라도 궁합 사주를 보고 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 일단은 남자부터 볼게요. 남자는요, 내가 취약한 부분을 좀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자와 사귀는 게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적에서 이런 걸 봤어요. 무울주 남자 여자는 좀 뭐 미남 미녀를 선호한다라고 누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성격을 많이 봅니다, 사실. 얼굴도 뭐 얼굴을 보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보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격을요, 진짜 깊이 있게 봐요. 무울주 분들은요. 그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쁜데 이 우울주 남자가 있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랑 사귀는데 여자가 성격이 좀 안 맞거나 좀 버릇이 없거나 어디가 좀 하나가 빠져 있다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남자는 금방 회의감이 들어요. 우울주 남자는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그,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서 성격적인 부분을 내가 커버를 못 해줘요. 우울주 남자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관계는 금방 끝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실증이나 회의감이 좀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우울주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이 수기운이 없으면 좀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기운이 없으면 그 이제 재성에 해당이 되잖아요. 수기운이. 근데 이제 그러면 회의감이 들 수가 있는데 나랑 조금 생각의 깊이가 유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사고관, 철학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하다고 동등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상당히 신뢰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 양상이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나요. 꼭 남녀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남자 무홀주인데 여자 무홀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신뢰하는 느낌이 딱 그런 촉이 발생이 되면요. 바로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우울주는 신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이상한 끼임새가 느껴진다. 이상한 끼임새가 보이면은 가차없이 조금 배제해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게 다른 일주보다 조금 그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리가 있고 지혜로운 여자한테는 존경심을 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할 확률이 높고요. 또 인성, 정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여자를 좋아해요. 약간 어머니 같은 그 성숙한 아니면 큰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엮여요. 그런 여자랑. 이상하게 연상의 여인, 좀, 막 공부도 잘 했고 똑똑한 연상의 여인이랑 잘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상의 여인도 좋아해요. 모울주 남자를. 그래서 그런 스타일, 지금 요 정도 얘기했으면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느 정도인지. 조금 푸근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지적이면서
내가 좀 가려운데 좀 잘 받아주고 그러면서 좀 그 생각의 깊이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남자는 그래요. 여자는 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보다 자신의 기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강하다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홀주도 여자라고 다 강한 건 아니고요. 신약한 무홀주도 있긴 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드물어요. 무홀주는 자체적으로 좀 강한 느낌이 강해서 그 근데 이제 뭐 식상이 많아가지고 이 무 그러니까 비겁이랑 인성의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구조도 은근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한 기운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주가 좀 적절히 강하면서 전문직이고 제가 이 부분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주랑 궁합을 안 보고 결혼을 하면요. 무홀주 여자는요. 거의 나보다 약한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그 건강적인 부분도 내가 커버를 해줘야 돼요. 남자를. 남자가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신앙하면서 전문직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앞가림을 하니까, 경제적인 앞가림, 자립심이 있으니까 전문직이 있는 사람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적어봤습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집안 사람들 아니면은 그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환경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대운이 받추는 남자 사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냥 사랑만으로 결혼하면 보통 내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경우도 흔하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아까도 언급은 드렸지만 따로 사는 경우도 생긴다.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이고요. 그, 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모울주간 영상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 고모가, 제 고모가 모울주인데요. 되게 강해요. 되게 강하고, 격국은 큰데, 군비쟁제 구조예요. 그래서 한때 이 집안에서 제일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사주가 안 좋은 거예요. 자식들 사주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경우 처음 봤어요. 근데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 재산을. 그리고 자식들의 또 성격도 조금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든탑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고모가 되게 어렵게 그 집안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또 고모부가 좀 역할을 못해요. 되게 약해요. 고모부가. 고모를 딱 보면은 그 집안은 그냥 고모만 보여요. 고모의 힘만 보이고, 고모부란 존재는 그냥 옆에 사람만 계시지, 사실 역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공헌하는 공헌도로 봤을 때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모한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고모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래요. 고모한테 다 의지를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팔자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주대로 살고 있는 걸 사주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군비쟁제 구조. 이제 큰 돈을 벌다가 그거를 잘 못 지키시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간에 빼앗기고 또 남한테 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그래서 이 고모부가 결혼을 했을 때 고모부랑 결혼했을 때 사주를 좀 보고 결혼을 했더라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여자 사주가 이렇게 강하니까 남자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모을주의 운명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을주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다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연애할 때도 내가 뭐 놀 때도 항상 그 학습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을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잘 놀기도 하는데 또 내일 또 지금 과제가 많은데 또 일할 게 많은데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같이 해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나랑 일단은 생각의 깊이가 조금 비슷하고 의리가 있고 좀 지혜로운 어떤 여자랑 사귀고 결혼하는 게 유리합니다. 얼굴만 반반하고 좀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랑 살면요. 얼마 못 가요. 모울드 남자는요. 그런 여자를 싫어해요. 되게 증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걸 받아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이 무울주 남자가 회의감이 들잖아요, 한번. 그럼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회의감의 결말을 봐야 돼요. 무울주 여자도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 그 아무래도 궁합을 보고 결혼하고 그 남자의 사주를 보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남자의 대운도 중요하고 좀 아무래도 좀 전문직,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진 남자랑 결혼을 해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외국인도 괜찮고요. 그냥 안 보고 결혼을 하면요. 내가 관성이 들어오는 해에 결혼을 했다 이러죠. 편관, 정관. 그때 내가 사랑의 감정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는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환경, 자기 사주,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잘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